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당뇨에 대한 여러가지 의학적인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당뇨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당뇨 치료 혹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적게 올리는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당이 기본적으로 덜 오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적절한 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상승한 당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운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당뇨약이라든지 인슐린을 사용하여서 혈당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약 없이 당뇨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당뇨를 잡기 위한 운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오늘도 2021년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약 없이 당뇨 잡는 방법으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연속해서 2일 이상은 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면 3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50분이 되겠죠. 4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40분 이상의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적으로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슐린의 민감성이 향상되는데요. 인슐린의 민감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양이 동일할 때 똑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 효과는 운동 후 약 24시간, 최대 72시간 정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일 이상 운동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이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운동을 할 때 운동의 강도가 높은 경우 당연히 혈당 조절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3개월 혈당 평균 수치를 의미하는 당화혈색소의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여러 의학 논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즉,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받쳐준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강도를 조금 높여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가능한 숨이 찬 것이 느껴지는 정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걸어서 숨이 찬 것이 느껴질 정도로 걷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걷기나 조깅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꼭 쿠션이 좋은 운동화, 조깅화 같은 것을 신으시고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의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의욕이 앞서서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운동하시다가 관절 부상이라도 있게 된다면 운동을 장기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당 관리에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양이라든지 관절의 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수영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수영을 하기가 어려운 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호전된다면 수영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운동 중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인 저항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저항 운동도 여러 과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숨이 찬 유산소 운동과 동일한 정도로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 허혈이나 중풍,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년이나 고령의 당뇨병 환자에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라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혈당의 조절 측면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효과가 더 좋고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아령 등의 무게나
헬스기구 같은 장비를 이용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헬스 트레이너 등의 운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시던 분이시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 이상 꾸준하게 하시던 대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간 없으시고 시간 투자 대비하여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근력 운동을 원하신다면 허벅지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전체 근육의 30%는 상체에, 70%는 하체에 분포되어 있고요. 하체에서 특히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약 40%나 차지할 정도로 허벅지의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동을 원하신다면 허벅지의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좋은 운동이 있겠지만 이런 운동은 근력 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헬스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레그 익스텐저 머신, 레그 컬 머신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허벅지의 앞, 뒤 근력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쉽고도 유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파트 헬스장 같은 곳에서도 두 운동기구는 웬만하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당연히 상체, 하체 및 각 부위별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 시에는 본인이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에 가령 제가 100kg까지 들 수 있다 하면 한 50kg에서 80kg 정도의 무게를 한 번에 10번에서 15번 정도를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라고 부르고 이 한 세트를 최대 5번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절대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들은 무게나 세트 수를 더 낮게 시작하여서 점차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운동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당뇨약을 복용하신다거나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간혹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측정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망막의 출혈이라든지 망막 박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심한 말초신경병증, 발질환이 있는 경우에 체중의 부하가 많은 경우에 발에 상처가 생기고 잘낫지 않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에 고강도 운동을 한 경우 심장 허혈이 발생하므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도 강도가 높지 않게 하셔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 잡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쉽게 혈당 조절할 수 있다는 비과학적인 방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소개드린 운동법을 꾸준하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당뇨 예방은 물론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철수와 건강의 내과 전문의 김철수였습니다. 영상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